예, 우리가 2017년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 전무후무하게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국민들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20대 국회는 현재의 국회는 탄핵 이전에 구성돼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20대 국회는 탄핵 소추를 결정했고 그에 대한 저항과 동의가 혼재된 국회이지요. 예. 그래서 21대 국회는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아까 보니까 정초국회, 예. 기초를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번 총선의 의미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21대 국회는 전무후무한 현직 대통령 탄핵 이후의 첫 국회입니다. 말하자면. 예. 그래서 그 전 국회가 탄핵과 그에 대한 저항이 혼재했던 혼란스러운 국회였다 그러면 21대 국회는 그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 점에서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현실에 이행해야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 종로가 정치 1번지로 불리지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요즘 새록새록 느끼고 있어요. 예. 왜 정치 1번지인가? 대한민국의 과제와 꿈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 종로입니다. 예. 그것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예. 그런 과제와 꿈을 응축하고 있는 것이 종로인데 그것이 선거에 표출되기 때문에 1번지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과제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삶의 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그냥 정치라 해서 거대 담론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삶에 밀착하는 정치를 묻는 그런 정치 1번지가 바로 종로다. 그리고 이번 종로 선거가 그런 걸 총체적으로 묻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드릴 것인가를 포함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있고요. 내일을 준비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우리가 더 먼저 뛰어들 것인가. 그 1호 공약 와이파이 무료 공급의 확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약인데요. 그 양면이 다 있지요. 그러니까요. 선거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루어지지요.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특별한 일을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점에서는 유권자들께서도 미래라는 걸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바로 유권자들의 그러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네, 그저 심판하기 위해서 또는 누가 미우니까 또 누가 예쁘니까 이렇게만 찍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니까 누가 더 일을 잘하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봐가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후보들은 그 선택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당에서도 큰 이렇게 긴장하고 있죠. 네, 긴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요동을 칠 겁니다. 그건 당연히 어떤 선거든 선거 판세가 몇 달 전부터
일정한 상태로 계속되는 선거는 없습니다. 몇 차례의 요동을 치는 것이죠. 네, 이번에도 그럴 거라 봅니다. 예, 그 임 교수 건은 당이 뭐 잘못한 거죠. 우선은 고발의 결정을 한 것도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하면 깨끗하게 해야지. 예. 뒤에 무슨 사족을 붙인 것도 온당치 않았고요.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저의 의견을 당에 전달했고 당에서 그걸 받아주시고 또 저의 사과를 임 교수 본인이 받아주셔서 예. 그나마 수습된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후보들 중에 한 사람만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후보들 중에 특별한 한 사람만. 그렇죠. 후보들 중에 당선된 사람만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다른 무슨 의무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일을 누가 잘하게 될 것인가의 선택이 돼야죠. 예.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종로 국회의원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점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더구나 우연찮게 그분과 제가 미래의 기대를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두 사람이라면 당연히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 꿈꾸고 있는가를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 공천의 약점이죠. 국민이 보시기에 시원한 맛이 좀 덜한. 그러나 제도로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이해찬 대표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혁신공천이 필요할 거다. 어쩌면 선거 초반의 분위기는 혁신공천의 경쟁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찬 대표는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우선 청년이나 여성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주로 비례대표였는데 이번은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의 그릇이 작아져서 많이 모시기가 어렵다. 지역구의 경우에는 여성과 청년들이 잘 도전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도 37의 국회의원 되셨고 김영삼 대통령 26에 되셨는데 요즘 젊은이라고 그렇게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잘 안 하신다.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시대요. 이번의 경우에는 전략공천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또 그 의정활동 등에서 조금 나쁜 성적을 받았던 분들에게 20% 감점 제도를 도입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신인들에게 기회로 작용했으면 싶어요. 기회로. 그것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단수공천이란 건 경쟁이 별로 없는 곳을 중심으로 공천을 사실상 확정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바로 그 전략공천 또는 감점 적용 지역 이런 곳에 대한 공천 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혁신공천의 내용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다. 지금부터 이제 개봉 박도네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파열음이 나는 것을 그냥 또 나쁜 것인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그거 없이는 혁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성숙하게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년들께서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막 그 출발하시는 분들이 가지시는 불안을 덜어드리는 거기에 청년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일환으로 설 연휴 직전에 청년주택 10만 호 공급은 이미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년 인재 양성, 또 노동자 재교육, 주택, 교육과 보육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 일부는 공약에 이미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의석을 많이 회복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예. 예.